네, 안녕하세요. 빵규입니다. 지금 12시가 간 넘은 상태예요. 제가 오늘은 약간 모임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좀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평소랑 밖에서 좀 신나게 떠드느라고 목소리가 좀 가긴 갔어요. 그래서 평소랑 좀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밖에 나갔는데, 친한 친구들을 만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알던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딜 가나 그런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약간 기승전결이 있어요. 기승전결. 결과가 뭐냐면, 남자들끼리 만나면은 뭐 여자들끼리 만나면은 뭐 이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돈 얘기로 가는 것 같아요. 돈 얘기. 이제 사람들이 너는 뭐 재테크를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저한테 재테크를 하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안 한다고 해요. 저는 그냥 막 예금 적금만 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만약에 제가 재테크를 하냐는 질문에 저는 뭐 한다, 선물을 한다, 코인 선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100이면 100 이렇게 물어봐요. 선물로 돈 좀 벌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벌었다고 말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둘이 갈려요. 얼마나 벌었냐, 진짜 선물로 돈을 벌 수 있냐, 이렇게 나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싫은 게 뭐냐면, 얼마 벌었냐 이런 거 이런 것도 그렇지만, 왜 싫은 게 뭐냐면 애초에 선물에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선물로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선물에 이제 관심이 없던 사람이 선물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저는 싫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선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애초에 선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은 선물을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현물을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어려운 선물 시장에 들어와서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느니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선물로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현물로 돈을 충분히 잘 벌고 있어. 그럼 굳이 선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내가 현물로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시드가 우상향되고 있는데 선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죠. 괜히 내가 맨날 먹던 거 입던 옷만 입어야지 맨날 이번에 다른 거 하면은 시행착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고, 내가 현물로 돈을 못 벌어. 현물로 맨날 잃기만 해. 그럼 선물한다고 돈을 벌까요?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에 비해서 진짜 100배 어려워. 100배. 현물은 떨어지면은 존버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선물은 떨어진다고 존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드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선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면 애초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이미 선물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거는 공감을 하는데, 이미 내가 선물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솔직히 못 끊잖아요. 그거 저도 알아요. 선물은 진짜 진짜 도박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 유튜브를 봤어요. 선물하는 사람들 뇌를 측정해봤더니 도박하는 사람이랑 뇌가 비슷하다 이런 말을 저도 봤어요. 그래서 선물은 진짜 끊을 수가 없는데, 이거 선물을 못 끊는다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고 돈 아까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선물, 이게 맨날 코인이다 보니까 실제 돈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진짜 내 돈이에요. 피땀 흘려서 번 돈이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번 돈이니까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진짜 진짜 감정적으로 매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내가 들어가도 되는 타점인가 한 두세 번 고민해보고 여러가지 근거에 의해서 들어가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고,
이미 선물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저도 공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선물 시장에 발을 들어놓은 사람들은 진짜 하루아침에 못 끊는다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경험이 진짜 최고예요. 경험. 그래서 소액으로 많이 매매해보고, 진짜 이 시장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엔 열심히 하고 절제하면은 살아남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비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 비트가 큰 그림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큰 하락 추세선 못 뚫고 여기를 이제 못 뚫고 내려왔어요. 추세선을 못 뚫을 때는 강한 하락이 나오거든요. 강한 하락. 네, 추세선 부근에서 둘 중 하나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뚫어줄 때는 강한 상승을 나오고, 만약에 못 뚫어준다 그럼 강한 하락이 나와요. 그래서 못 뚫어서 이렇게 내려갔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4시간봉도 똑같아요. 4시간봉도 보면은 사실 결국은 못 뚫고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근데 아직 중요한 거는 여기 부근에서 약간 지지를 해주는 거를 좀 느꼈어요. 지지를 해주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삼각 수렴의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수렴의 아니에요. 삼각 수렴 볼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제 지지를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여기 이제 지지 라인인데, 여기를 안 뚫지만 않으면은 솔직히 약간 좀,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약간 제가 여기서 여기 행보할 때 여기 이렇게 쑥 내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당분간은 약간 롱으로 관점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도 아직도 저는 약간 롱 관점이에요. 롱 관점. 왜냐면 여기를 이제 여기를 아직 안 뚫었고 아직 삼각수렴 아니니까 롱 관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트가 여기 아래를 뚫어준다, 그럼 저는 이제 숏 관점으로 바꾸겠죠. 이게 여기 뚫어줬으니까 숏 아니냐, 여기 올라갔으니까 롱 아니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 여기 뚫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숏 관점으로 봐야겠죠. 왜냐면 뚫었으니까. 여기 근데 아직 저는 이제 롱을 100%는 아니지만 롱이 숏보다 높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가 좀 이렇게 움직임이 막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분명 이날에는 이렇게 훅 떨어질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막 엄청 부정적인 거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롱 관점을 보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저번 영상에서 약간 이제 슬슬 현물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현물을 사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차트를 돌리다가 몇 가지 코인을 좀 찝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찝은 코인을 좀 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산 코인을 사던 말던 그거는 솔직히 저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산 거는 솔직히 본인의 선택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본인한테 있는 거죠. 제가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때 제가 어쨌든 찝은 코인이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코스모스도 찍었었고, 왜냐면 여기 선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코스모스가 아톰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이거 상승 채널 안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되게 좋아 보였는데, 아톰이 지금 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스모스가 이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상향을 할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손익비가 좀 안 좋은 게, 이제 여기서 손익비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우상향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코스모스가. 그래서 우상향을 할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그냥 이 현재 지점에서 매수를 해요. 손절이 어딘지 아세요? 손절선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이제 손절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미쳐가지고, 코스모스가 미쳐가지고 상승을 안 하고 손절을 한다. 그럼 저는 이거 18%까지 버텨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손절선이긴 한데, 약간 보수적으로 나는 진짜 단타로 들어간다. 단타로 들어간다. 그럼 손절선이 여기에요, 여기요. 이것도 손익비가 안 좋은 게 10%예요, 10%.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코스모스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좀 여유를 가지고 음봉을 보고 들어가세요. 음봉. 이게 매수는 음봉에서 하는 거고, 롱은 음봉에서 치는 거고, 숏은 양봉에서 치는 거예요, 원래. 물론 뭐 무조건 아니지만, 뭐 추세를 따라가면 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야지 이제 내가 사자마자 그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게, 음봉에서 롱을 치고 양봉에서 이제 숏을 치는 게 확률이 높아요. 음봉에서 숏을 치고 양봉에서 그 롱을 친다?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내가 사자마자 맨날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양봉에서 롱을 쳐서 그래요. 이게 이제 상따인 거죠, 상따. 그래서 약간 습관을 좀 잘 들여야 되긴 해요. 어쨌든 만약에 내가 지금 코스모스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다릴 것 같아요. 뭘 기다리냐면, 이 음봉이 최소 한 개 더. 지금 음봉이 지금 하나 나왔잖아요. 음봉이 이제 하나 더 필요하다. 최소 하나 더 필요하다. 한 개 더 필요해. 좀 더 많으면 이제 2개까지 추가로 좀 여유를 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음봉을 최소한 하나라도 더 보고 들어가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이 코스모스가 여기 상승 채널을 좀 뚫어줬고, 저는 이 코스모스가 여기 이평선을 좀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평선을 닿을 때가 약간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다음으로 또 무슨 얘기를 했었지? 리플을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리플을 샀어요. 리플을 언제 샀냐면, 여기 긴 양봉 보고 샀는데, 양봉 보고 눌리는 거 보고 다시 뚫어줄 때 샀어요. 그래서 리플이 좀 잘 가고 있긴 한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냥 차트를 보고 샀는데, 그때 어제였나? 어제 샀었나? 새벽에 샀었거든요. 새벽에 그때도 비트가 한참 내려가고 있었을 때예요. 한참 바닥 치고 이더리움도 내려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솔직히 이런 게 있어요. 비트를 좀 중심으로 잡으면은 비트랑 커플링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디커플링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디커플링. 근데 비트가 떨어지면은 이제 디커플링하는 종목도 뭔가 약간 매수 타점인데도 불구하고 매매하기가 약간 좀 꺼려지는 그런 성향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비트도 뭐 참고는 하되,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트를 약간 신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트랑 나스닥. 나스닥이 떨어지는데 비트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비트를 숏을 친다. 뭐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맹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맹신. 참고는 하되 맹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스닥도 사실상 보조지표나 마찬가지예요. 보조지표.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를 이제 맹신을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 제가 그 리플을 현물로도 사고 선물로도 그 제가 요즘 그 소액으로 또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뭐야 여기 그 저항 맞고 여기 뚫어졌을 때 이게 눌릴 때 샀거든요. 왜냐면 그 어떤 생각으로 샀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커벤핸드를 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커벤핸드에 여기 이런 모양 그래서 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좀 고배를 치잖아요. 제가 고배를 좀 치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고배를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고배를 한다고 해서 막 그 고배가 무조건 정답은 아닌데 그 저는 그 여러분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매매를 진짜 많이 했어요. 약간 수십만 번 이 정도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 매매를 진짜 많이 했고 저는 그 고배를 그 쳐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고배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고배를 들어갔는데 심장이 벌컹벌컹거리고 손이 덜덜 떨린다 그러면 고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쉽사리 뇌동매매 오기 싫고 그 계속 그 막 손절당하고 청산당하면 돈을 끌어다 쓰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고배를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고배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 저배를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저만의 그 매매 그 습관이 있고 경향이 있는 건데 그 점을 좀 이해해 주면은 좋을 것 같고 제가 고배를 한다고 해서 고배가 정답은 꼭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저배를 해서 뭐 그 수익이 난다고 해서 저배가 꼭 정답은 아닌 것처럼 그 각자의 그 성향이 있는 거고 영역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좀 뽑은 아톰이랑 그 리플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오늘이 토요일인가? 오늘이 토요일이고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넘어가는 그 날짜, 시간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솔직히 다음 주에 양봉 만들어줄 것 같아서 저는 아톰 되게 조금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 한 가지 좀 걸리는 거는 여기를 못 뚫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라는 건데 솔직히 좀 뚫을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뚫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못 뚫고 내려가면은 그건 내려가는 대로 이제 손절을 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뚫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죠. 그리고 리플이 왜 오르는지는 좀 찾아보고 싶어요. 왜 오르는지는 저는 그 약간 그런 매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 매매는 그 차트 매매예요. 차트 매매 약간 재료 이런 매매가 아닌데 차트를 보고 만약에 들어갔어요. 근데 종목이 잘 간다. 저는 그 잘 가고 나면은 그때 돼서 이제 그 재료를 한번 찾아봐요. 그때 돼서 그 오른 그 재료가 충분히 오를 만한 그 설득력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재료를 찾거든요. 재료를 찾고 이제 종목을 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고 이제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재료를 찾아봐요. 그 재료가
나를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재료가 충분히 오를 만한 재료가 맞는지, 그걸 이제 그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편이고, 만약에 내가 그 재료를 찾고 매매를 한다, 이거는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걸로 수익이 난다면 오케이요. 모든 그 결과는 그 수익에 있어요. 수익. 내 시드가 우상향 된다, 그럼 그 매매법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근데 내 시드가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다, 그럼 그 매매법은 틀린 거예요.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